저는 UPF 그 2지구 우리 경기 강원권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가정연합과 UPF를 총괄해서 맡고 계십니다. 우리 황보욱 회장님이. UPF는 이제 통일운동 그리고 세계 평화운동을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저희 경기 강원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목사님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 취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기는 21세기죠. 20세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전쟁으로 얼룩진 20세기였다. 뭐 한국 전쟁도 있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는 거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평화가 정말 이제야말로 평화가 오겠지 또는 그렇게 소망을 기대를 했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올해 2월 달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지금 전쟁들, 내전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엔 난민 기구에서 발표한 건데요. 전 세계 난민 수가 사상 최대입니다. 9,500만 명. 우리 남북한 합쳐도 7,500만 아닙니까? 우리 남북한 합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지금 전쟁 때문에 또 경제난 때문에 지금 난민으로 자기 나라를 좀 떠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680만 명이 지금 난민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굉장한 위협에 지금 봉착이 돼 있죠. 코로나 한 3년간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뭐 메르스, 사스, 앞으로도 아마 바이러스가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온난화 때문에 세계는 이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117년 만에 한반도 폭염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올해도 만만치 않았죠. 장마가 얼마나 또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고 얼마나 또 더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이 지구는 지금 우리 지구촌은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의 차이가 너무 커서 지금 79억 인구 가운데 12억 정도가 지금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사는 아주 참 빈곤한 국가가 너무 많다는 것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에 뭐가 올까요? 앞에 거 보시고 뒤에 거 보시면 여기 넘어가네요. 이 안에 네모가 오겠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한마디 있어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은 이 역사는 그 흐름은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흐름이. 이런 예언을 또 이런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 이 얘기를 했었죠. 과거의 역사 또 지금의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역사는 패권 전쟁의 역사였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몇백 년 전에 벌써 카톨릭과 이슬람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거 다 아시라고 생각됩니다. 또 최근에 15세기, 16세기, 17세기, 그 19세기까지 우리 이 서양과 동양, 또 전 세계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졌던 것 이해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원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109건의 영토 분쟁이 지금 세계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미중 간의 지금 경제 전쟁, 특히 필리핀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지금 전개돼 오고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 세계적인 그런 어려움, 이런 갈등 구조 속에 대한민국도 뭐 보통이 아니죠.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 그만큼 여러 가지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북이 만약에 통일된다면 참 장밋빛 그 예언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중 한 분이 잘 아시는 세계 3대 투자자인 짐 로저스. 이분은 뭐 대한민국, 한국을 엄청 사랑하고 특히나 이 DMZ 지역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지고 남북이 통일된다면 통일한국은 제2의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이건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야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한국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일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게오르기 아시죠? 25시를 지은 그 작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루마니아 작가입니다. 이 게오르기가 또 한국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적인 지도 사상이 바로 한국에 있다. 그것이 홍익 사상이라고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고 하는 이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지금 지구경영원 원장으로 계신 분인데 이분도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교환교수로 한국에서 또 교수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한국인은 잘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은 더 큰 대한민국의 가치가 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남북한이 하나 되어졌을 때 발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 통일이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제 지정학적으로도 너무 세계적인 일이고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가치 중에서도 효도에 대해서 이 효도에 대해서 새롭게 재해석해야 된다. 효도는 반드시 부흥시켜야 될 한국의 전통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나중에 결론 부분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한국의 잠재력, 것을 선조들의 문화에서 찾자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이런 남북 통일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의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의식이 너무 지금 약화되고 있어요. 1960년대에 통일 반드시 해야 된다. 95%였습니다. 근데 서울대 그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년도에 조사를 하고 또 작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14년 만에 20%가 약화된 거예요. 통일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2007년도에 63.8%였는데 작년에 44.6%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아주 더 이 통일이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자라고 하는 이 의식이 너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대 윤연선 명예교수가 쓴 페이스북에 이렇게 나옵니다. 통일 국가 포기는 민족의 자살이다. 이거 통일국가를 포기하는 것 우리 민족의 자살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통일한국 평화 포럼을 지금 계속 매주 금요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안정식 SBS 북한 전문 기자가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북한의 봉건 체제 언제까지 갈 것인가? 곧 무너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거예요. 역사의 전개는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그냥 상상력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뛰어넘는 역사의 전개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남북한의 이 통일의 관계도 그럴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자신은 믿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경기강원권이 이제 2지구라고 하거든요. 2지구에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평화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요. 작년 4월 달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이 분단된 한반도, DMZ를 경계로 해가지고 남북한이 이렇게 69년 동안 분단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 DMZ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남북의 통일의 첩경으로 이것을 만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황보국 회장님께서 작년 4월 달에 선포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한반도 평화 중립지구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철원의 강원도 철원과 DMZ 넘어서 북한의 평강군, 여기 이천군, 그리고 여기 세포까지 여기를 개발하는 여기를 저희 평화 중립지구로 만들자라는 선언을 하시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고 동북아와 한반도가 갖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1년 내내 투입이 돼서 조감도도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남한의 그 철원, 강원도 철원의 평화원 프로젝트의 조감도고 이건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좀 말씀을 좀 못 드리겠죠, 시간 때문에. 이건 북한의 평강에 있는 그 평화원 프로젝트에 대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까지 해서 또 이 DMZ를 이렇게 케이블카로 공중에서 다니는 방법, 또 지상에서 다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잘 되어졌고요. 이런 평화원 프로젝트를 지난 1년 동안 1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단계 사업 동안에는 대국민 정책 그 여론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대, 경기대, 아주대를 비롯해서 또 국토연구원이라든지 또 강원도 헬프센터라든지 이런 국책기관과 대학 연구기관들 그리고 언론 그리고 이 강원 도지사 최문순 도지사 있을 때입니다. 그때 회장님 가셔가지고 이제 최문순 도지사 30분 동안 이 얘기를 협조를 구하기도 했는데요. 경기도지사 이런 곳에 정책 입안자들에도 찾아가서 이것을 평화원 프로젝트에서 홍보하는 1년을 가졌습니다. 작년 11월 7일에는 잠실 롯데호텔에서 DMZ
신통일한국의 비전을 담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것을 집대성하고 묶어가지고 아주 국제적인 그런 네트워크에 국제 세미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평화 백서로 발간을 했습니다. 학술 세미나를 11번을 했는데 거기 그 학술 세미나와 저희들이 평화원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안을 책자로 2권으로 만들어서 우리 한화자 총재님에게 증정도 작년 말에 하게 됐고요. 이 프로젝트 관련 국가 지도층 미팅이 1년 내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기간이 이제 흘렀고 올해 이제 이 후반기 들어와서 제 2단계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 프로젝트의 그 의미는 우리가 아까 보여지는 게 평강, 북한의 평강, 뭐 세포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거기 더 올라가면 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1년 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남북 관계가 도저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나중 일이고 일단은 우리 남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국가 의지의 어떤 이것을 역량을 발휘해 보자라고 해서 이 철원과 평강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15개의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남한에 DMZ를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이 접경 지역을 전체를 묶고 또 경기 강원의 47개의 시군구를 하나로 묶는 좀 확대된 개념에서의 정책을 다시 수립을 해서 지금 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특수성인데요. 인구가 제일 많다. 그다음에 접경 지역도 꽤 있다. 그다음에 DMZ에 대한 DMZ 길이의 41%, 그다음에 면적의 34%가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겠죠. 강원도에 대한 특수성입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지방화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화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세상이.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니까 세계화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화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은 지금 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시켜 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거를 교통망도 더 확대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하는 광역 연합으로 가는 추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에 이런 단체들이 광역 연합이라는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한국도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통과가 됐습니다. 2020년 12월 달에 특별자치단체법인데요. 이 운영을 담는 지방자치법이 정부 개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이게 바로 부울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올해 4월 19일 날 부산, 울산, 경남이 특별연합으로 하나의 도시가 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한 2년 준비했어요. 근데 경남도지사가 바뀌게 되니까 이번에 이거 부산에 유리한 거에서 좀 왔다 갔다 좀 하고는 있지만 내년 1월 달에 정식으로 출범한다. 특별 지자체장 뽑고 의회 의장도 뽑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신성장축으로서의 800만의 이 도민들이 여기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묶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평화원 광역연합이라고 하는 이 취지로 해서 이 남북한 접경 지역의 전체가 23개거든요. 남한이 15개, 북한이 8개인데요. 이거를 하나로 묶는 이런 정책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도 강원 이 15개의 인천까지 이 15개 접경 지역에 지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또 자치단체 주요 통계인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인구 소멸 지수가 가장 낮은 낮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0.1에서 0.5까지가 안 좋은데 대부분의 접경 지역이 다 걸려 있습니다. 철원이 한 43,000, 연천이 한 42,00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접경 지역이 굉장히 어렵죠. 자치단체장 15명에 대한 분석도 하고 3명이 더불어민주당, 나머지가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여기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접경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고 여기 DMZ 생태공원에 대한 여기 연천과 파주에서 관심을 오랫동안 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평화원 프로젝트 제2단계 광역연합의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저희들이 연천을 얼마 전에 찾아가서 8월 20일 날 연천 군수와 의장, 의원들 전체 모임 가운데서 이 프로젝트를 설명을 하고 2시간 동안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며칠 전입니다. 이것도 9월 16일 날은 동두천을 찾아가가지고 동두천의 박형덕 시장을 우리 회장님 같이 만나서 이렇게 업무 협약식도 하고 그리고 토론도 하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두천에 제시를 한 것은 연천과 동두천이 이 제5유엔 사무국 유치와 평화원 프로젝트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거버먼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NGO 단체와 모두 관련된 단체들이 하나로 만드는 이런 거버먼스를 지금 제안을 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첫 번째는 제5유엔 사무국 유치입니다. 예. 전 세계에 지금 4군데의 사무국이 있어요. 유엔 사무국이. 아시는 것처럼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그 뉴욕에 있고 2개는 유럽에, 하나는 지금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는 세계 79억 인구 가운데 51억 명, 61.4%가 아시아 삽니다. 아시아에 유엔 사무국이 없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더구나 분단된 이 한반도에 유엔 사무국이 들어선다면 엄청난 평화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다 할 것이냐? 예. 이건 우리 조형국 세계일보 기자가 몇 년 전에 쓴 글인데요. 유엔 사무국의 효율성과 비전을 놓고 보면 한국 내 대도시가 아니고 한반도에 허리를 관통하는 DMZ 접경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너무나 이것이 합리적이고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5유엔 사무국이 한반도에 유치하게 되면은 보통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직원이 그걸 상주해야 됩니다. 그럼 가족까지 하면 뭐 얼마나 이게 대단한 도시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를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 그리고 주민들의 열망이 필요하다. 우리 도시에 이걸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엔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겼죠. 특히 안전보장이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그죠? 죄 없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버렸잖아요. 유엔의 역할에 지금 한계가 온 거예요. 위상이 땅에 지금 실추된 겁니다. 유엔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엔을 개편해야 됩니다. 제5유엔 사무국이 저희들이 세계평화 종교연합, 우리 KCS도 세계평화 종교연합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평화 종교연합과 세계평화 국회연합이 이 유엔 사무국으로 들어가서 이 국회연합의 대표들이 법안도 의제도 발의하고 해서 다시 유엔이 회상할 수 있는 이런 제5유엔 사무국의 구성과 조직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국내외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네바에 가서도 국제회의도 하고 세계일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요. 한국에서 엄청난 많은 활동들이 그동안 있었고요. 100만 명 서명운동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각 나라마다 이 5유엔 사무국 유치를 위한 많은 활동들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평화 프로젝트에 저희 제안하는 것은 바로 평화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DMZ를 어떻게 하는지 DMZ 접경지역을 개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DMZ는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안은. 그래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접경지역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여기를 평화 생태도시로 또 추모도시로 그리고 웰빙 도시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많이 세워놨습니다. 시간을 쭉 그냥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 협약식도 지난 1년 동안 계속 해왔고요. 학술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왜 UPF가 여기에 뛰어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국내외적인 이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것 UPF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DMZ를 건들려면 유엔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또 북한을 건들면 북한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국제적인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UPF가 유엔 산하 기구이면서도 또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주요한 지도자들이 또 저희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지지하는 그런 조직이 UPF다. 이런 그 국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매년 몇 차례씩 엄청난 경제적인 투입하면서까지 저희들이 평화 서밋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함께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인적 자원들이 지금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철원에 대한 평화원 프로젝트의 마스터 플랜 중에 일부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립니다.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글로벌 펀드, 그다음에 ODA라고 하는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이것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15개의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경기도의 나머지 시군구, 강원도의 나머지 시군구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결성을 하고 있고요. 시군구 47개 시군구에 지금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9월 18일 날 우리 수원에서 있었는데 우리 진태준 목사님이 문화분과의 거기 책임자로 이렇게 선택이 됐었죠. 임명 받으셨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태준 목사님을 위해서. 수원의 위원장 우리 김호겸 지금 도의원이십니다. 현재 삼선의원 이분이 위원장이 되셨는데 언론 보도도 이렇게 세계일보로 비롯해서 쭉 나왔고요. 구리에서는 9월 20일, 그다음에 언론 9월 20일 날은 춘천에서 그리고 경기도 이천에서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네트워크형 평화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DMZ를 드림 메이킹 존으로 만들자. 비무장지대가 아니고 이런 비전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 5분 동안에 이거보다 더 빠른 제가 20분밖에 시간 없어서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남은 5분 동안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려야 돼. 지금 지구 기후온난화 때문에 뭐 난리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는 전례 없는 생물 다양성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유지할 수 있는 것보다 25%나 더 많은 천연 자원들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가지게 돼 있죠. 멸종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인류의 환경 파괴가 지금 지구는 말이죠. 지구가 생긴 이래 35억 년 동안에 1차부터 5차까지 그냥 멸종이 아니라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이 5번의 대멸종은 75%에서 95%의 종의 멸종입니다. 100마리에서 95마리가 아닌 100종 중에 95종이 사라졌는데 멸종의 원인이 뭐예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와 환경의 변화 때문에 멸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얘기 했는데 하나 더 생겼어요. 지금 인류세라고. 인간이 만든 지질시대가 생긴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계적인 위기 다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인간이 문제죠. 예, 현재 9월 27일 전 세계 인구는 79억 정도 됩니다. 한국은 28위. 5,175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 세계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2050년이 되면 이 50년에 100억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100억. 근데 이 100억이라는 인구는 가로 세로 높이 2km 상자에다가 이걸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인구를. 그런데 개미도 그래요. 개미도 똑같아요. 개미가 많잖아요. 근데 개미는 12,000종입니다.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단 한 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인간이에요. 대멸종이 왜 되는지 아십니까? 느슨해진 먹이 사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을 자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에 5번의 대멸종이 보여주는 선례가 뭐냐? 최고 포식자가 멸종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최고 포식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뭐 온갖 거 다 먹잖아요. 우리가 못 먹는 게 없어요. 존경하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돌아가셨죠? 유명한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죠. 우리는 종으로서의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지구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 누가 우리의 지구를 대변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생존은 우리 자신만이 이룩한 업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류를 여기에 있게 한 코스모스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류가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인간 등장 전에는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그거를 이름도 지어주지 못해. 그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주체가 없었어요. 인간이 이 우주의 장엄함을 노래도 하고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구와 자연과 우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명분을 세우죠.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 다른 생물과 어울려서 존재해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그 이전에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적자 생존. 이거는 우연입니다. 우연일 수 있지만은 공생, 같이 살자. 우리 이웃과 그리고 자연과 같이 살자고 하는 이 공생은 뭐예요? 필연.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과의 공생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공존을 하겠다. 자연과 공존하겠다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 지혜가 필요합니다. 같이 살고자 하는 공생의 지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문총재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였어요. 함께 살자. 함께 사는 길. 같이 살자. 이런 의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생이 무엇이냐? 문총재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해 봤더니 부모주의가 바로 공생의 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는 동물이나 우리나 얼마나 제일 행복했다가 자식 때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부모주의, 부모의 마음으로 자연을 그리고 인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조가 너무 많았는데 자연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문총재님, 한총재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실제 정말 행동으로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부모주의 말고 공생의 답이 바로 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정. 효정. 예? 이 마유목이라는 거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효정이 뭐냐면 우리 한총재님이 이야기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모두 섬기는 것 그것이 효정의 정신이다. 그래서 그것이 위대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여기 우리 지역 이쪽 이 천론 단지에 앞에다 HJ라고 다 붙여놨어요. 효정이나 그 약자입니다. 효정.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이런 효정의 의식, 이 사상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사상으로 우리 한 총재님은 선화평화상을 지금 제정해서 지금 계속 지금 매년 이 선화평화상을 이런 분들에게 이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주를 지구를 사랑했던 분들에게 이런 상을 주시는 거죠. 예. 남아프리카 국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2019년에 10만 명 그리고 20만 명, 그러니까 30만 명을 축복을 하셨는데 이분이 다 주도한 거예요. 하대배 선지자가. 이분이 우리 문총재님에게 한 총재님에게 어머니의 나라에 잘 오셨습니다. 그럽니다. 닮았나요? 딱 아들 같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심정, 그 마음은 어머니로 보는 거예요. 부모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리 가정연합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운동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쌍뚜메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쌍뚜메 대통령 시절에 여기 또 찾아갔었는데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어머니의 집이고 어머니의 나라니까 언제든지 오시라. 이런 효정의 마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마음이 우리 통일운동의 근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주의, 제가 강조하는 것, 효정의 삶. 오늘 가정 사역자 세미나지 않습니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뭐 같은 내용인데요. 부모주의와 효정의 삶, 내 이웃과 자연과 우리가 공생하는 마음으로 우리 우리 목사님들 또 헌신으로 신통일 한국의 비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